본격적으로 철 패밀리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 강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몇 차례 살펴본 바와 같이 강철은 탄소가 포함된 철의 합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탄소가 강의 경우에는 2% 이하잖아요. 그래서 철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비율이 크지는 않는데 탄소가 다른 원소에 비해서 철에 영향을 비중에 비해서 많이 영향을 주는 그런 원소인가 봐요. 그래서 탄소가 포함되어서 조직의 성질에 영향을 준다. 자, 그러면 이 탄소 자체가 미량이지만 그럼 탄소는 강철에 어떤 식으로 포함되어 있을까? 주로 철 원소와 화학적으로 결합된 이런 Fe3C 이 상태로 주요한 그 2%의 주요한 그러니까 상당량의 그 2% 중에서 상당량의 탄소가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Fe3C를 시멘타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시멘타이트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한 게 아니라 탄소 자체가 철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용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자, 뒤에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철과 탄소의 고용체는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가 있어요. 자,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알파철, 뭐 알파철이니 감마철이니 우리 순철을 설명할 때 순철에 대해서 살펴볼 때 언급이 되었죠. 이 알파철과 탄소의 고용체가 페라이트고 델타철과 탄소의 고용체도 페라이트예요. 그래서 알파 페라이트, 델타 페라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둘 다 큰 부류에서는 페라이트다. 이 페라이트의 고용체로 존재하는 탄소는 매우 소량이에요. 그래서 0.02% 정도밖에 참여 안 한다는 것이죠. 자, 오스테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감마철과 탄소의 고용체입니다. 근데 앞서 살펴본 페라이트에 비해서 이렇게 참여한 고용체는 탄소가 페라이트에 비해서는 좀 많아요. 최대 한 2% 정도까지 탄소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그림은 철과 탄소의 평형 상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평형 상태도를 써먹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형 상태도 또는 상변태를 설명할 때 우리가 보았던 평형 상태도에 비해서 좀 복잡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가로축이 X축이 탄소의 함유량이잖아요. 0에서 0.5, 1% 이렇게. 자, 탄소가 어떻게 함유되어 있냐에 따라서 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고용체 또는 다양한 상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평형 상태도에 비해서 좀 복잡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탄소가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량비죠. 무게비로 한 1.2% 정도 탄소가 철하고 같이 존재하고 있다. 포함되어 있다. 철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400, 한 70도 정도 이상이면 녹아요. 그래서 완전 액체 상태겠죠. 근데 식다가 그 온도를 지나가면 액체와 감마철로 분리되어 오죠. 그러니까 감마철이 정출돼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1300도를 지나면 완전히 감마철만 남게 되는데 또다시 한 900도를 지나게 되면 감마철과, 자, 이거 시멘타이트라 그랬죠? 시멘타이트로 분리돼요. 그러다가 또 723도를 지나면 알파철과 시멘타이트로
다시 분리된다. 자, 이렇게. 제가 감마철이라고 그랬는데 감마철이 아니고 감마 고용체. 이건 알파 고용체. 그러니까 페라이트, 알파 페라이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오스테나이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소가 어떻게 얼만큼 함유되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상변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탄소와 철의 평행상태도가 좀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리퀴드, 즉 액상은 일부 존재하든 전체 존재하든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줬잖아요. 일단 요 정도를 색깔 좀 바꿔볼까요? 자, 요 기준을 요 위에는 액체가 존재하는데 그 밑에는 전혀 액상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액상이 존재하는 온도도 자, 탄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고 여기서는 탄소가 대략 한 2% 이상이면 거의 비슷한 온도에서 더 이상 액체가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고상이 되는 그러한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탄소 함유량에 영향을 받는다. 자, 그리고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상온 온도가 계속 떨어지면 여기 보면 알파하고 시멘타이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봐도 감마하고 시멘타이트, 여기 감마. 그래서 탄소가 어떻게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탄소가 없어지거나 줄지는 않아요. 그런데 탄소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1.3%일 때 탄소가 여기서는 액상 상태로 존재하고 여기서는 감마 고용체 안에 탄소가 어떻게든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감마 고용체와 시멘타이트의 탄소가 나누어져서 존재하고 있고 이 상온에서는 페라이트 고용체와 시멘타이트 안에 탄소가 존재. 여기 훨씬 많이 존재하고 여기는 침입표명으로 일부의 탄소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탄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상이 바뀔 때마다 적절하게 탄소가 배분되어서 분포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밑에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면을 좀 지웠습니다. 자, 또 이 평형 상태도에서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자면, 자, 요거 보세요. 요 C점이 여기 푹 들어간 이 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점은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자, 여기서 액상, 그리고 액상, 그리고 고상, 또 여기도 액상, 고상이거든요. 근데 요게 요 지점을 지나면 두 개의 고상으로 이제 정출이 돼 버리죠. 일부 액상을 지나지 않는 점이 이 점이죠. 이 점이 공정점, 유택틱 포인트 우리가 배웠죠. 자, 그리고 그런데 이거는 뭐 4점 몇 프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탄소강, 그러니까 즉 강철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강철은 2% 이하 지점이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주철을 할 때 다루기로 하고, 강철을 할 때 요거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이 점입니다. 자, 이 점은 원래 고상이었어요. 근데 고상이 두 개의 다른 고상으로 분리되죠. 이거를 공정점과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공석점입니다. 유텍토이드 포인트입니다. 이 점이 유텍토이드 포인트. 그래서 강철에는 이 점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하냐? 이 점에서는 원래 오스테나이트, 그러니까 감마 고용체 오스테나이트가 지금 두 개의 고상으로 분리되죠. 알파와 시멘타이트로 분리돼요. 자, 알파와 시멘타이트로 분리되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자, 이 점이 아니고 만약에 이 점으로 탄소가 좀 적어가지고 이 점으로 오스테나이트가 이걸 거치고 이렇게 지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거쳤다는 말은 오스테나이트에서 이 알파 페라이트가 정출되어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다가 요 점을 지나면 오스테나이트 사라지고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로 완성이 되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구간을 지났다는 말은 페라이트가 나오는 시간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멘타이트가 시작하기 전에 페라이트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그 이후에 페라이트가 일부 구성되기 시작해 나온다는 것이죠. 반면 이 부분에는 페라이트는 없고 시멘타이트가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나면서 오스테나이트가 점점 페라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페라이트가 일부 많은 부분에 페라이트가 만들어지다가 이걸 지나면서 시멘타이트가 많이 만들어지다가 이걸 지나면서 일부 페라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오스테나이트만 있다가 갑자기 페라이트와 펄라이트가 나오잖아요. 그 두 개가 동시에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막 경쟁하면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층으로 만들어져요. 층으로 이렇게. 그래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페라이트, 파란색 오스테나이트, 또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뭔가 뭐라 그래요? 이 줄무늬처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런 구조를 가진 형태를 펄라이트라고 이야기해요. 펄라이트. 그러니까 고용체 이름은 페라이트 시멘타이트인데 그게 번갈아 가면서 줄무늬처럼 만들어지는 것을 펄라이트라고 합니다. 제가 재료과의 다른 교수님 수업을 살짝 영상을 봤는데 아마 시멘타이트가 훨씬 얇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결정학적으로 그렇게 되나 봐요. 어찌되었건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구조를 펄라이트라고 각각의 고용체 이름은 페라이트, 시멘타이트가 그 고용체 성질은 유지하되 줄무늬 형태로 나온 그 형태를 펄라이트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페라이트, 시멘타이트하고 펄라이트가 동급은 아니고 얘 둘이는 둘 다 고용체 이름이라면 얘는 고용체 둘이가 번갈아 나와서 생긴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그림을 약간 확대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 0.8% 지점, 퍼센트 지점을 공석점, 그죠? 탄소가 0.8% 포함된 요 지점을 공석점이라 그러고 요때 만들어진 그러니까 탄소가 0.8% 정도 포함된 그러한 강을 공석점에서 만들어지는 강이라 해서 공석강이라 그래요. 당연히 0.8%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 좋은 그림 있네요. 자, 펄라이트 보면 이렇게 줄무늬처럼 생겨 있죠. 이렇게 동시에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줄무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0.8%가 아니고 0.8%보다 조금 적은 부분, 예를 들어서 0.6%라고 합시다. 이때는 그러면 펄라이트 구조가 전혀 안 되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공석점 이전 0.6% 예를 들어서 이때는 페라이트하고 오스테나이트, 그러니까 원래 오스테나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페라이트가 점점 만들어지다가 이 부분을 지나면서 오스테나이트가 없어지고 원래 있던 페라이트하고 시멘타이트가 최종 결과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펄라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오스테나이트가 시멘타이트가 되잖아요. 근데 오스테나이트가 다 시멘타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남은 거는 또다시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 그 남은 부분이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마치 동시에 만들어져서 이것도 펄라이트, 줄무늬처럼 펄라이트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다시 이야기하자면, 자, 오스테나이트가 감마죠. 감마가 이 부분을 지나면서 감마하고 페라이트로 만들어져요. 그 페라이트가 조금씩 생겨나죠. 근데 어떠한 점, 725도인가요? 이 온도를 지나면서 얘는 없어져. 그래서 시멘타이트가 생기잖아요. Fe 뭐죠?
Fe 3C 그죠? 그러면 이게 전부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오스테나이트도 시멘타이트하고 또 페라이트가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 공석점에서 두 개가 동시에 생길 때 줄무늬처럼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렇게 흰 부분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페라이트예요. 이 페라이트. 그리고 줄무늬 있는 부분은 이 오스테나이트가 이 시멘타이트와 페라이트가 마치 동시에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줄무늬가 생겼다는 것이죠. 요렇게 줄무늬와 페라이트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 비율은 0.8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요 줄무늬인 펄라이트가 좀 더 많아지겠죠. 자, 반면 0.8보다 더 많은 탄소를 가진 것은 시멘타이트가 만들어지고 그 남은 부분에 펄라이트가 형성되겠죠. 자, 그래서 0.8을 기준으로 탄소가 적은 것을 아공석강이라고 합니다. 아가 뭐보다 작다, 과는 뭐보다 많다잖아요. 0.8보다 큰 거를 과공석강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본다면, 자, 아공석강을 다시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 페라이트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여기 오스테나이트가 시멘타이트 페라이트로 마치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시멘타이트는 펄라이트 이 줄무늬 안에 밖에 없어요. 그죠? 반면 과공석강에는 시멘타이트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 남는 공간에 줄무늬 만들어지죠. 펄라이트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시멘타이트 여기 전체가 시멘타이트고 페라이트는 이 줄무늬가 있는 펄라이트 안에 있는 것만 안에 속해 있는 페라이트만 이 전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페라이트라는 것이죠.